오늘의 학습할 내용은 리스트의 개념과 사용, 리스트와 연관된 함수, 리스트의 응용입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세요. 리스트의 개념과 사용. 벡터는 같은 형태의 자료가 1차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리스트는 1차원으로 구성되지만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문자열, 숫자를 섞어서 구성할 수 있으며 벡터 혹은 다른 리스트조차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R의 리스트는 행렬 혹은 함수도 요소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을 부여하여 리스트를 만든 예입니다. 두 번째는 키와 대응되는 값을 쌍으로 부여하여 리스트를 만든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리스트의 요소로 벡터가 사용된 예이며 네 번째는 행렬을 리스트의 요소로 사용한 예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행렬은 랜덤한 값 16개를 발생시켰고 그 평균값은 20입니다. 4개의 열에 표시됩니다. RNORM 함수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로 n은 개수이고 미는 평균값, SD는 표준 편차를 지정합니다. 단 민과 SD를 생략하면 민은 0이고 SD는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트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함수는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원소를 지정하여 리스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RNORM 함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을 정해진 개수만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요소에 접근할 때 필요한 인덱싱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1이 다음과 같이 키와 값으로 생성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스트 1을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키와 값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인덱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키 이름 넘의 첫 번째 값은 대괄호를 2번 감싸서 인덱싱 1을 사용하거나 키 이름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덱싱을 이용해서 값을 읽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괄호 괄호 1은 무엇일까요?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원소인 1을 의미합니다. 리스트 괄호 괄호 name은 리스트 1의 name 항목 원소 기밀번호를 의미합니다. 리스트 괄호 괄호 4는 125는 무엇일까요? 리스트의 네 번째 원소인 WT의 값을 125로 변경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1 괄호 name equal 허1번은 앞서 리스트 1 name 이 가리키는 것이 김1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값을 허1번으로 변경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트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키 이름을 할당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 연산자를 이용하여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임 연산자를 이용하여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덱싱 연산자를 이용하여 리스트의 각 서브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는 값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가로 1으로 표기하면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리스트 1 가로 name으로 표기하면 리스트 1의 name 항목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리스트 가로 2 콜론 3으로 표기하면 리스트 1의 2열과 3열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즉 김1번과 177이 나옵니다. 기억할 내용은 반환되는 값은 리스트입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트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 연산자를 이용하여 각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는 값은 리스트입니다. 키 이퀄 밸류 형식으로 리스트를 생성한 경우에는 리스트 이름 뒤에 $사인 키를 붙여서 각 요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키 이퀄 밸류 형식으로 리스트를 생성한 경우에는 리스트를 만들고 일단은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요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나열하면 $사인 name은 name에 있는 두 이름이 모두 나오고 $사인 name 가로 1은 첫 번째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 요소를 묶음 단위로도 또는 단일 단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원소에 대한 접근 방법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인 age이므로 15, 16을 모두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인 name 가로 1이므로 name의 첫 번째 요소 값만을 의미합니다. 그 값을 허1번으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는 $사인 id입니다. 기존에 없는 항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가 됩니다. 즉 새로운 id 항목이 생기고 그 항목에 hope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트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멤버 리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리스트는 화면의 출력과 같습니다. 각 원소에 대하여 $AG 등과 같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와 연관된 함수. 다음은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들입니다. 리스트와 언리스트 함수는 각각 리스트를 생성할 때, 리스트를 해체하고 벡터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lapply 함수는 두 번째 인자로 주어진 함수를 첫 번째 주어진 리스트에 각각의 원소에 적용하여 같은 길이의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sapply 함수는 앞서 설명한 lapply 함수와 비슷하지만 벡터를 반환하는 점이 다릅니다. 앞선 챕터에서 벡터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함수 c를 이용하여 주어진 두 리스트를 연결하여 하나의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트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언리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를 해제합니다. C 함수를 이용하여 두 리스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lapply 함수와 sapply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에 특정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와 연관된 함수와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리스트와 관련된 연산은 리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데이터만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pply, lapply, sapply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응용. 리스트의 특별한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리스트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형태의 자료를 하나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트와 비슷하고 또 2차원으로 구성된 점에서 행렬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을 실제로 만드는 예제입니다. no, name, price를 벡터로 만들어 열 단위로 합쳐줍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접근은 어떻게 할까요? fruit 1, 는 1번 행만을 의미합니다. fruit, 2, 3은 2, 3번 열만을 의미합니다. fruit, -2는 2번 열을 제외합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벡터를 생성합니다. no, name, price, qty 벡터를 생성합니다.
준비된 벡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data.frame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인덱싱 연산자 괄호를 이용하여 각 원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1차원 형태로 담을 수 있는 구조이며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리스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과 같은 2차원 형태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의 개념과 사용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어 구문의 개념과 사용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